그럼 뭐냐면 그 안에 이미 뭔가 많이 타고 있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약은 왜? 모든 것이 사라지면 악행의 증거마저 사라질까? 그날 타오르던 불꽃은 점차 번지며 많은 진실을 태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새벽 1시 119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기 울산 달동인데요. 원룸 3층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서민적인 동네 이름과 달리 금융사와 유흥업소 그리고 원룸까지 밀집되어 있는 울산의 달동. 게다가 화재가 발생한 원룸은 일방통행에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소방차 진입마저 힘겨웠습니다.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며 원룸 건물 거주자 16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주민들은 눈앞이 안 보일 만큼 뿌연 연기를 뚫고 황급히 건물을 벗어났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는데요. 화재 당시 방 안에 있던 천소재의 소파가 가연성 물질 역할을 하면서 불이 방 전체로 급격하게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 화재로 그칠 줄 알았던 사건이 급변하게 된 건 원룸 안에서 질식사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사망자 신원은 34살 신씨. 단순히 깊이 잠든 상태에서 가스를 마시고 탈출을 못한 것일까?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미 방 안 내부에 불이 상당히 번진 상황에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점을 이상하게 여겨 범죄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공동주택 화재는 정기적 요인이든 음식물 탄화든 냄새가 퍼지면서 화재 초기에 신고가 들어오기 마련인데 이번 화재는 내부에서 불이 순식간에 번진 후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던 경찰이 수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깊게 잠들었다고 해도 소파에서 불났는데 피해자가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만약 깨어있다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거나 문을 열려고 하는 흔적들이 발견되는 게 보편적인데 사체가 너무 바르게 있는 게 수상하더라고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는 시신들과 뭔가 다른 사체.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검사 결과를 본 순간 이 화재 사건에 뭔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 및 신경 안정제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술을 마셔 알코올과 약물의 상호작용까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약물 투약에 이어 벌어진 화재. 두 사건이 우연히 겹칠 확률은 극히 적어 보였습니다. 건물의 연기가 거치고 드러나는 진실. 경찰은 이 방화 사건 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1년 11월 16일 울산 달동에서 발생한 원룸 화재 사건입니다. 사건 현장이 좀 이상을 했다. 그리고 신고 타이밍이 또 불 번진 게 또 급작스럽다라는 사건 관계자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당시의 현장 뭐가 이상했을까요? 불이 난다는 거는 사실은 이 불보다는 연기가 나는 거죠. 그 연기가 먼저 퍼져서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뭔가 신고하는 이게 대체적인 겁니다. 지금 막 타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외딴 데라든가 이런 데밖에 여기는 번화가예요. 네. 번화가면은 연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면 그 안에 이미 뭔가 많이 타고 있었다. 탄 후에 즉 말하자면은 연기가 나기 전에 뭔가 불로 타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촉진제가 있거나 뭔가 인위적인 요소가 있었다. 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시차가 좀 애매한데 라고 화재 조사관이나 경찰들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상황이 뭘까? 그 안에 예를 들면 석유가 뿌려져 있었나? 네.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 근데 일반 원룸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네. 그러면 누가 뿌려놨구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34살 신 씨가 발견이 됐습니다. 소파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상했던 것은 이제 뭔가 생존을 위한 움직임이나 생활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소파에서 한다면 어떻게 나죠? 소파에 불이 날 경우, 예. 예를 들어서 담배를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그것은 먼저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소파의 천이나 이런 것들. 근데 술을 마셔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완전히 블랙아웃 되지 않는 한 그거는 불가능하다. 네. 보니까 약물이다. 대체 신 씨는 왜 술과 약물을 먹은 채 잠들었을지, 그리고 집에 불이 왜 난 건지, 일단 신 씨가 사망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그의 마지막 행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씨가 자발적으로 술에 다량의 약을 먹고 잠든 것일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집에 불을 지른 걸까? 여러 가지 의혹에 주변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술 좋아해서 폭음 자주 했는데 뭐 약 먹고 잘 정도로 건강상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신 씨는 음주운전으로 구속 수감된 전과가 있을 정도로 술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엔 딱히 신변을 비관해 자살을 택할 만큼 경제상 그리고 건강상 문제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대체 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것일까? 경찰은 신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사건을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휴대전화로 16차례에 걸쳐서 11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고 자신의 명의로 154만 원의 단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살을 앞둔 사람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두고 경찰은 타살의 무기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사망한 신 씨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던 도중 신 씨가 직장 상사와 묘한 상담을 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씨 말로는 돈을 버는 적도 없는데 모르는 여자한테 자기 돈이 이체됐다는 거예요. 해킹 당한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길래 제가 잘했다고 맞장구 쳐줬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날인 11월 15일 신 씨의 돈 약 193만 원이 어떤 여성의 통장에 이체가 됐는데 신 씨는 이 여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은 돈을 보낸 적도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상하니만큼 사망하기 전날부터 금융 관련 사고가 많았던 신 씨. 계획적으로 신 씨의 돈을 노린 범죄일까? 경찰은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던 중 신 씨가 사망하기 직전 어떤 여성과 통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딱히 수상한 점을 발견하진 못한 채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 무렵 마침 경찰은 화재가 난 3층의 CCTV를 복원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 복도 CCTV에 사건 직전 묘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 씨의 원룸을 나서던 남자가 포착된 것입니다. 화재 신고가 있기 20분 전쯤에 원룸에서 한 남자가 나왔는데요. 문을 닫고 나오더니 지문을 지우려는 듯이 손잡이를 닦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흰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요. 술을 평상시에 좋아했다. 심지어 이제 음주운전으로 구속 전과가 있을 정도로 술을 좋아했다. 당일날 이제 술을 마셨던 건 확인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약물입니다. 약물을 같이 본인이 의도적으로 먹은 것인지 아닌지, 혹은 정신적으로, 우울적으로, 경제상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 좀 의혹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을 좋아해서 먹는 거지 잠을 자려고 술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은 그럼 사실 다른 문제가 있었나? 인생에 다른 어떤 과정에 문제가 없는데 약은 왜? 그럼 이 수면제는 어디서 왔어? 평소에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사람인가? 아니 그것도 아니야. 처방된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 수면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뭔가 먹여진 거?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기가, 우리가 모르는 동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사망하기 전날에 대출을 받고 게임 아이템을 산다. 15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154만 원의 단기 대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게임을 좋아했나? 아니면 이 정도로 평소에 아이템을 이 정도로 확 사는 건가? 죽기 전에 해보자도 아니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기 대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카드 대출 같은 거잖아요. 네. 굉장히 짧은 고금리에. 이 사람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면 결국은 이 휴대전화가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탈취가 되거나 절취가 돼 갖고 이게 맞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경찰에서도 타살의 무게. 만약에 이 사람을 무력화시킨 후에 그거를 빼내고 이게 맞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대면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 아니라 휴대전화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렇죠. 대출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가 대면으로 빌리고 싶으면 대면으로 빌려도 될 걸 왜? 그렇다면 이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193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것도 핸드폰으로 이체를 시킨 근데 상황이거든요. 본인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보낸 적도 없는데 누군가가 내 개인정보를 도용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당연히 신고를 했고, 그러면 이 핸드폰이 복제됐거나 뭔가 이상하다. 그 이 복제된 거를 알아채려 갖고 혹시 변을 당한 것이 아닐까. 이런 것도 파악해 봐야죠. 좀 이상하게 좀 생각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게 만약 금전 목적으로 뭔가 지금 이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됐다고 손 치더라도 지금 뭐 다 합쳐도 500만 원도 안 될 정도로 이걸로 사람을 죽여 500만 원으로?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사람의 휴대폰을 어떻게 해서 뭐 절치든 약간 뭐 이렇게 해갖고 돈을 빼돌렸는데 그것이 발각됐어. 경찰에 이제 처벌될까 두려워서 뭔가 이랬다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좀 나이가 어리거나 그 액수 아니면 좀 약간 당황한 뭐 여성이거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약물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프로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뭔가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본인의 어떤 한도를 넘는 거죠. 네. 액수가 적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그렇죠. 정도로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부담 느껴서. 그거 아니면 네. 뭐 여성이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이 묘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복도 CCTV였는데요. 원룸이 이제 복도인데 이 피해 남성의 집에서 20분 전에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문고리를 이렇게 닦듯이 지문을 닦듯이 했었다. 그리고 한 손에 비닐봉지가 들고 있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이 사람이 뭔가에 책임을 지는 거죠. 네. 범인이거나 불을 질렀거나 아니면 뭔가 약을 먹였거나 본인이 거기 왔다는 거를 지우려고 지문을. 근데 참 미련하죠. 아니 지문은 지웠는데 왜 CCTV는 못 지워?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필이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앞서서 이 몸에 부검하면은 그 수면제나 약물 성분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렇죠. 그것도 생각을 못 한 거고 CCTV도 생각을 못 한. 그렇죠. 다만 지문을 생각한 거죠. 네. 증거의 불균등성. 그것은 결국 이 범인의 일종의 인지의 불균등, 인지의 좀 부족, 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 경험이 적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한다. 화재가 일어나기 20분 전 이 신 씨의 방에서 나온 남자, 그가 누구인지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직전 신 씨의 원룸에서 나온 의문의 남자. 신 씨 집에서 나온 남성을 CCTV로 계속 추적했는데 불이 난 원룸에서 한 500m 떨어진 곳? 거기 비닐봉지를 버리고 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으로 바로 출동. 해당 지점의 전봇대 인근에 남성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봉지 안에선 흰색 가루가 뿌옇게 떠있는 양주병과 캔커피, 물티슈 등이 나왔는데 경찰은 흰색 가루가 수면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남성의 수상한 영상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온 지 약 20분 뒤에 신 씨 집에서 나온 남성이 신 씨가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중년 여성의 집에 들어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용의자는 1992년생 이 씨. 그는 중년 여성의 아들로 밝혀졌고 그날 신 씨와 함께 있다가 집으로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은 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즉시 위치 추적을 통해 버스를 타고 내리던 이 씨를 동서울 버스 터미널에서 검거했습니다. 이 씨를 붙잡아 조사하던 경찰은 그가 이미 사기 전과가 있다는 것과 그가 수감 생활 이후 모 에어컨 제조업체에 취직했지만 자신이 사기 전과가 들통날 것을 염려해 회사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후에 혼자 생활하는 피해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피해자와 점심부터 함께 술을 마시거나 같이 시간을 보낸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신 씨가 받은 대출금 154만 원이 용의자 이 씨에게 이체된 것을 발견하고 추궁했습니다. 아, 그 돈이요? 그거는 형이 저한테 뭐 잠시만 맡고 있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잠깐 맡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이 돈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해요? 이렇게 답장도 보냈어요. 서로 간에 무슨 거래라도 있었던 것일까? 나중에 그 돈을 돌려줄 것이었다고 대답하는 이 씨. 하지만 용의자 이 씨의 알리바이를 깨듯 경찰은 또 다른 정황을 발견해냈습니다. 분석 결과 이 씨가 버린 양주병에서 나온 약물 성분과 사망한 신 씨 몸에서 나온 약물 성분 동일하다고 밝혀졌고요. 신 씨가 사망하기 전날 돈이 익명의 여성에게 이체된 사건도 조사해보니까 돈 받은 여성이 이 씨 여자친구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신 씨가 사망했을 때 이 씨가 함께 있었다는 것까지 모든 증거가 이 씨를 가리키는 상황.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이 씨는 마침내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전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집에선 제가 회사 계속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엄마한테 핸드폰 요금 20만 원 넘었다고 혼돈하고,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저도 모르게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약을 탄 술을 먹인 후에 형이 잠든 걸 확인하고 소파에 불을 질렀어요. 하지만 그의 말엔 뭔가 다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신 씨의 사망 원인이 화재로 인한 질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뭐 증거들이 이것저것 나왔어요. 이제 특히 이제 양주병, 떠있는 수면제 가루,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술을 같이 마셨다. 특히나 이제 정확하게 같은 금액이 이제 본인에게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거 잠깐 맡겨놨어요. 그래서 형한테 이 돈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라고 이제 문자 내용까지 확인되긴 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치밀한 범죄를 할 만한 그런 참 뭐라거나 모자라죠.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본인의 연관성, 본인이 버렸잖아요. 수면제가든 양주를. 네.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돈 이런 부분도 연결됐고 말도 안 되는 답을 했지만 문자야 나중에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 씨가 이 사람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것까지는 명확한 거죠. 이 본인이 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누군가의 사기를 쳐서 이제 검거가 된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먹였다고 추정되는 양주병이나 이런 거 그때 그 흰색 비닐봉지에 들고 나온 점이나 뭐 이걸 닦고 뭔가 술을 부리긴 합니다. 예. 근데 그게 다 이제 나중에 들킬 만한 그렇죠. 정도의 네. 너무 허술하죠. 그렇다면 형 이 돈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도 문자를 일부러 이제 확인 문자를 보내놓은. 그렇죠.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본인이 이 씨가 상당히 좀 뭐라나 지적 능력이 좀 떨어져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부분이라든가 네. 이런 형성 이 과정이 많이 좀 부족해 보여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를 생각해서 계획을 했는데 완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수행 능력이. 치밀하지도 못해. 근데 뭔가를 했어. 근데 이게 혼자 했을까? 이 정도로 부족한데? 그게 사실은 퀘스천 마크죠. 여기서는. 본인이 양주와 수면제와 돈 다 관련돼 있어. 근데 너 혼자까지는 행동을 했는데 동기가 직접적이진 않아. 이게 뭐 죽일 만한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를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네. 아니 100만 원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혼날 게 두려워서 그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빈 구석이 있는데? 라고 형사들은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일단 한 명의 더 등장인물이 있긴 합니다. 이제 이 씨의 여자친구가 있고 거기로 이제 명의로 돈이 간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게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 돈 언제 들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명의를 좀 피해서 보낸 건지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그렇게 될까요? 되면서 혹시 이 정도 지적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누군가 실제로 조종자가 있고 이 씨는 실행자 정도? 근데 그러기엔 너무 액수가 적어요. 범행의 액수가. 네. 그럼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동기를. 이 돈을 노리고 방화로 유장한 살인. 그런데 여기 감춰둔 또 하나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날인 11월 15일 이 씨는 돈 문제로 모친과 다투게 되고 기분이 상한 채 연락도 없이 신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이 씨는 마침 잠들어 있는 신 씨를 보고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약 200만 원 상당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를 여자친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에 다시 자신의 명의로 받아서 모친 명의로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도 납부하고 모자란 생활비도 쓰고 그랬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후 이 씨는 해킹 피해를 입었거나 은행 오류로 인한 이체라고 둘러댈 생각을 했지만 사건 당일 아침 신 씨가 이번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적잖이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피해자 집을 나온 이 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돈을 돌려줄 생각을 했다가 돌연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더 결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시 형 집을 찾아갔습니다. 차라리 그때 형에게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 씨는 피해자 신 씨가 평소 포금을 하고 잠자기 전 소주 한 병 이상을 더 마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 씨의 범죄의 두뇌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가 울산 구치소에서 사동 도우미로 일을 했어요. 그때 몰래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가지고 모아놨습니다. 그걸 잘 녹여서 양주병에 부어서 담은 후에 그날 저녁 피해자 신 씨에게 권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 후 피해자 신 씨가 약에 취해 잠들자 이 씨는 바로 잠든 피해자 신 씨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이불로 얼굴을 덮은 것은 맞으나 이후 신 씨는 살아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덮고 있던 이불로 제가 형님 입을 10초가량 막은 건 맞습니다. 근데 미약한 숨소리를 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형을 창문 쪽으로 눕히려고 했는데 형이 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딱 하는 소리가 났어요. 피해자 신 씨를 소파에 높인 후 이 씨는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고 다시 피해자 명의로 154만 원을 단기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이체한 후 피해자에게 형, 돈 언제까지 들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마치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맡긴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처음엔 신씨가 담배 피는 걸 이용해서 담배불로 인한 화재처럼 꾸미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게 안 붙여지니까 이 씨는 자신의 라이터를 이용해서 소파 위에다가 직접 불을 붙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화면은 순식간에 피해자의 원룸을 태웠고 다시 건물 전체에 옮겨 붙을 뻔했지만 시민들의 빠른 신고로 큰 불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새벽에 일어난 화재로 정신없이 대피하고 방 한 구석에 피해자 신씨가 화마에 갇혀있던 그 순간 이 씨는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버스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버스 안에서 흔들리는 차창 너머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네, 이제 본인은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근데 이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 네,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타인에게 현관 비밀번호까지는 알 수 있지만 이 계좌 비밀번호도 알아야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근데 이거는 핸드폰에 얼굴 인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네. 핸드폰에 이미 다 됐으니까 버튼만 누르면 되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문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면은 쓰러진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돌아가신 분한테 친했던 원룸에서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정도까지 했던 사람 같아요. 네, 그런데 하는 범행의 어떤 과정을 보면은 너무 취약해. 범죄물이가 막 돌아가는데 너무 앞뒤가 없어. 제가 이해가 안 된 게 굉장히 이제 친한 형이라고 그러니까요. 형님 친한 형이라고 얘기하고 개인적인 것도 많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야, 돈 이상해. 나 돈이 빠졌어.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형 미안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돈 더 빼고 죽여야겠다. 이렇게 갑자기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애초에 앞쪽부터 좀 이상한 거는 네. 잠들어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네. 그걸 보고 아니 잠들어 있는데 그거를 자기 친한 형의 핸드폰을 잠들어 있는 걸 거기서 돈을 빼낸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럼 처음이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진술도 제가 형의 입을 10초 막았는데 숨소리를 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살인을 안 하고 불로 인해서 이제 그렇죠. 형량 문제 때문에 치사죠, 치사. 네. 방화치사가 되는 형태가 되지만 만약에 죽인 거 살인이에요. 비고폐색 질식사로 예, 사망했다면 그럼요. 그건 고의살인이에요. 네. 형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본인의 어떤 걸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수사는 애초에 죽일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수사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니 이게 좀 아이템 좀 했다가 혼날 게 두려워서 나갔다가 에이씨 죽여버려.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거잖아요. 네. 너무 대충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 대충이고 범행 과정도 너무 대충이고. 그때 생각나고 자기는 그렇죠. 머리는 예. 썼지만 그때 그냥 결심하고 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나이를 생각하는데 그 나이도 지금 30이에요. 네. 물론 범행 시기에는 33이었지만은 너무 뭐라거나 이 낮아요. 사회적 지능이 너무 낮아요. 네.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범행, 청소년기의 범행 과정에서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사회적 지능이 낮아져 갖고 범죄에 그냥 익숙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더 두려운 거죠. 네. 이 상황이. 2022년 10월 21일 얼마 전입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서 강도살인, 현존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강도살인이 고의적 살인이면 이건 사형 안 받은 것도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잘 받은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의 동기나 이런 걸 보면 이거 너무 나쁜 놈이잖아요. 네. 자신을 돌봐준 사람의 배은망덕도 그렇고 개념이 없는 사회적 지능이 너무 떨어져 갖고 범죄에 익숙한 초포식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이 사회적 비극이 아니겠나. 그런 유의 범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피해자 심 씨는 음주운전죄로 구치소에 있을 당시에 이 씨를 만났습니다. 이 일명 소지를 하던 피의자를 만났는데 사기 범죄 전과에도 편견 없이 이 씨를 따뜻하게 대해주어서 이제 이 씨는 이 피해자를 형처럼 평소에 따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크라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